이번 영상에서는 주택 청약 시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주택 청약 시 가점의 계산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 청약에서 잘못된 가점 계산으로 인해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은 청약 시 청약홈에서 직접 계산한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오류가 많은 부분이니 이번 영상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얼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약 가점 계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즉 당첨자를 뽑는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 가점제와 관련해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즉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당첨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무주택기간은 32점 만점, 부양가족수는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이 만점으로 이 세 가지를 합산한 총점은 84점이 됩니다. 즉 청약 가점의 총합은 100점이 아닌 84점이 만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세 가지를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세대, 세대주, 세대원의 개념에 대해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대는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단위로 배우자, 자녀 등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함께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 가장 첫 번째 본인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청약 가점 계산에서 체크할 항목 첫 번째는 무주택기간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자여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플러스 세대원입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주택과 관련된 개념을 잡아야겠죠.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좀 전에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플러스 세대원이라 했습니다. 즉 청약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나오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기준에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즉 분리세대의 경우는 그 배우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대에 속한 자 전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형제, 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같이 거주하더라도 청약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여부가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일단 기준에 부합하여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럼 무조건 무주택자로 보나? 그건 아니고요.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넣지 않는다. 즉 무주택자로 보겠다 이겁니다. 지방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호만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까지는 무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요.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로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자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실 점은 만 30세부터 혼인신고일부터 주택 처분일부터가 기산점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 36세인 A씨는 만 33세인 B씨와 결혼했습니다. 청약 신청자인 A씨와 그 배우자인 B씨의 혼인신고일은 만 31세. 주택 소유력 및 현재 소유한 주택은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오셨나요? 혼인신고일이 만 30세 이후이니까 혼인신고일은 무시하고 만 30세가 되던 해부터 6년간 무주택자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가점은 14점이 되겠죠. 만약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아닌 혼인신고일부터였겠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표를 보시면 0명에서 6명 이상으로 나누어 한 명당 5점씩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부양가족이 없이 본인 혼자일 경우 0명으로 기본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 마지막으로 6명 이상이라면 최고점인 35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만점이 나오기 참 힘든 항목이기도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부양가족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양가족 수를 판단할 때 먼저 배우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부모, 조부모, 즉 직계존비속은 3년 이상 동일 세대에서 부양해야 가족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에서는 제외되는데 다만 소형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 직계비속인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인정되지만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라면 동일 세대에 1년 이상 같이 주민등록상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한 경우라면 제외되고요. 만약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데 1년 넘게 해외에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고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도 90일 초과에 해외에 나가 있다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직계비속인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없을 경우에만 부양가족 수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수 판단 기준을 알아보았고 세대주인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표를 봐보겠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부터 시작해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부터는 1년에 1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인 경우 17점, 최고점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이나 예치금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 청약에서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계획이나 전략을 세울 때 이 가점표를 보고 먼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 계산 시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일 동안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그 기간 동안에는 2년만 인정해 주는 것도 참고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을 이유로 만 17세 직전에 청약통장을 가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 청약 시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목별로 무주택 기간은 32점 만점, 부양가족 수는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으로 이 세 가지를 합산하여 만점은 84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미리 가점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몇 점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청약에서 잘못된 가점 계산으로 인해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이나 설명 중 나오는 단어 등의 이해가 어렵다거나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첫 인트로 영상부터 순서에 따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얼리였습니다.